안녕하세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전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1인 연구소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재활센터 이용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은 목소리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유튜브 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면 자주 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1984년부터 1986년까지 MBC에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공중파를 통해 최초로 대중에게 사이코 드라마가 소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TV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있었음을 알리고, 대본 중심으로 드라마에 나오는 심리극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서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됩니다. 출연하는 치료진은 그대로지만 주제와 주인공은 매 회마다 바뀝니다. 치료진은 핵심 주인공인 정신과 의사 2명이 항상 등장합니다. 남자 의사는 이정길님, 여자 의사는 송옥숙님이 출연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5화 진주 목걸이에 등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은 2차장이라고 불리우는 엘리트 남성입니다. 지금은 원로 연극 배우이신 이호재님께서 2차장 역할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부인은 김혜숙님, 어머니는 정혜란님이 출연했습니다. 2차장은 직장에서 고속 승진 중인 능력 있는 회사원입니다. 2차장은 하루에 2번 집에 전화하는데, 직장 동료들은 늦장가를 가서 아내 사랑이 끔찍하다, 애처가다 라며 부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2차장은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의 행적을 메모하고 직접 방문해서 수상한 만남을 갖지 않았는지 탐문합니다. 2차장은 어느 여사원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보는 순간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장은 아내가 치과병원에 다녀왔음을 확인한 뒤 직접 치과병원에 방문해서 아내가 제 시간에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귀가해서 아내의 외출을 의심하는 발언을 합니다. 밤에 아내가 진주 목걸이를 거둔 모습을 보는 순간 2차장은 또다시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차장은 진주 목걸이가 외도의 증거라 확신하고 아내를 추궁하고 폭행하여 외도했다는 자술서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2차장의 아내는 이 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정신과를 방문합니다. 남자 의사는 2차장의 아내와 면담하면서 2차장의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간파하고 남편인 2차장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파악합니다. 원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2차장이지만 2차장을 치료에 끌어들이면서 2차장의 부인을 입원시킵니다. 남 의사는 치료 협조를 위해 2차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차장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완쾌를 위해 며느리와 함께 지내기로 하고 2차장을 설득합니다. 2차장의 아내가 퇴원하고 2차장은 예전처럼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차장은 여전히 진주 목걸이를 보면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퇴원한 아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남 의사와 이야기 나누던 중 2차장은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남 의사는 갑자기 최면 치료로 보이는 독특한 치료적 접근을 2차장에게 시도합니다. 제5화 진주 목걸이는 최면 치료와 정신분석이 뒤섞인 데다
주인공이 오열하는 장면을 사이코 드라마라고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어쨌거나 대본에서 사이코 드라마를 언급했고 주인공 2차장이 사이코 드라마를 경험한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와 연결된다고 생각되는 전후 장면을 대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원작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된 대사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본을 보아주시고 제 목소리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번 장면 진료실. 의사와 2차장 마주 서 있다. 앉으면서 남의사. 잘 오셨습니다. 어제 부인께서 다녀갔는데 상당히 좋아지셨더군요. 이 선생님이 협조를 잘해주셔서 부인 마음이 매우 편해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신경증에는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2차장, 저 선생님, 혹시 내 아내가 병이 난 게 제 탓으로 보십니까? 남의사, 선생 탓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2차장, 사이 두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남의사, 호기심, 어떤 점인가요? 2차장, 모르겠어요. 제게는 틀림없이 보입니다. 확실하게요. 침묵. 남의사, 목소리. 계속하시죠. 뭐가 보입니까? 2차장, 말 안 한다. 남의사, 보고 있다. 2차장의 얼굴 위로 클로즈업. 오디오 에코. 남의사, 목소리. 뭐가 보이지요? 에코. 뭐가 보이지요? 2차장, 목걸이. 남의사, 목소리. 그 목걸이는 어디 있습니까? 2차장, 목에. 62번 장면, 옛방, 회상. 뒤에서 여자 흰목에 목걸이 걸어주는 남자의 손. 여자의 손이 목걸이 만지고 있다. 남자의 손이 그런 여자 어깨를 애모한다. 얼굴 보이지 않은 채. 63번 장면, 복도. 일본식 옛날 집. 번개, 천둥, 비. 방안 복도에 5세에서 6세로 보이는 소년 놀라서 서 있고 폭풍 후 내성 소리 요란하다. 벼락의 불빛, 방문 열리는 소리. 남자의 소리에 소년 놀라서 구석에 몸 숨긴다. 사나이는 소년에게 등진 채 저쪽으로 가버린다. 남녀 사랑하는 모습. 소년 공포에 질려 그냥 쭈그리고 있다. 누군가 남자 어른이 소년을 번쩍 안아든다. 소년의 입을 꼭 막은 채. 소년 눈 크게 뜨고 놀란다. 복도, 소년 쭈그린다. 벽 쪽으로 남자 나간다. 문 닫는다. 번개, 천둥. 복도 반대쪽으로 계단 위로 소년을 안고 사라지는 어른. 2층 어느 방 앞에서 어른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64번 장면, 2층 방. 책이 가득 들어찬 조그만 골방. 약병, 약봉지, 약탕기를 이불 펴진 머리맡에 잔뜩 널려 있다. 머리가 장발인 어른이 소년을 내려놓는다. 소년, 아버지, 어른, 무서워서겠니? 오늘 밤은 여기에서 자마. 어른, 소년을 베개에 누인다. 그리고 자신은 창밖에 벼락치는 풍경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또는 도닦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 이불 쓴 채 그런 아버지 훔쳐보고 있는 소년. 흐느껴 울기 시작한다. 서러운 듯 서러워 못 견디겠다는 듯. 2차장, 아버지. 65번 공간. 사이코 드라마에서 자기 고백하는. 2차장, 울면서 아버지. 의사, 2차장을 본다. 66번 장면, 2층 방. 회상. 아침 새벽을 알리는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소년 혼자 쭈그리고 잔다. 아버지는 없다. 문 열리면 어머니 들어와 소년을 안아 일으킨다. 어머니, 추운데 여기서 잤어? 소년, 어머니에 안겨 눈 뜬다. 어머니 목에 걸려있는 흰 진주 목걸이. 소년 발버둥 친다. 내려달라고. 어머니, 왜 그러니 너. 엄마야 엄마.
소년 내려서 도망쳐 버린다. 어머니 영문 모르는 표정. 2차장 목소리.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셨습니다. 막내까지 대학을 보냈고요. 67번 장면 불고기집. 2차장 우리들 키우시느라 갖은 고생 다 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어머니한테 아무도 말대꾸를 못합니다. 그렇게 강한 여자였어요. 남의사. 그것만으로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자 혼자서 애들 5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2차장. 그런데 제 어머님을 사랑할 수 없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의사. 어머님 이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2차장 끄덕인다. 소주 마시며. 남의사. 어릴 때 상처가 잠재의식에 남아서 모든 여자는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젠 부인께서 왜 병이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2차장 끄덕인다. 남의사. 자, 그럼 됐습니다. 드십시다. 웃으며 잠든다. 이제 진주 목걸이에 나온 사이코 드라마 장면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5화 진주 목걸이에서는 2차장이 어떻게 사이코 드라마 주인공이 되었는지, 진료실에 있던 주인공이 어떻게 사이코 드라마 무대로 이동해 아버지를 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본 65번 장면이 사이코 드라마 무대이고 2차장이 울면서 아버지를 외치고 이 모습을 남자 의사가 지켜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5화 진주 목걸이에서 사이코 드라마가 차지하는 분량은 대본 기준으로 전체 43페이지 중에 1페이지, 약 2% 정도입니다. 1991년부터 심리극을 접해왔고 심리극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 제5화 진주 목걸이에 나온 사이코 드라마는 무의식을 파고 들어가 분석해주는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2차장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심리극의 주인공으로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석당할까봐 처음부터 아예 심리극에 참석하지 않거나 심리극에 참석해도 관객석을 고수하고 무대 위에 올라오지 않는 등 심리극 주인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치료진에게 강한 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서도 심리극 진행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아내를 향한 나의 의심은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내담자를 심리극 주인공으로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극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원활한 심리극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5화 진주 목걸이 대본을 읽으면서 남의사가 2차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치료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의사와 2차장의 만남은 단지 의사와 보호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최면 치료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2차장의 어린 시절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심리극 무대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오열하고 불고기집에서 의사와 함께 식사하고 술 마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리극의 세계로 알려진 더 핸드북 오브 사이코 드라마에 나오는 계약 학위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수정했습니다. 원문을 보실 분은 심리극의 세계 제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렉터는 초기에 주인공이 탐색할 갈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데 이때 언어적 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은 주인공이 수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나중에 주인공이 그것은 내가 다루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면 이 거창한 극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합의된 초점들은 이번 기회에 다루어질 심리극 작업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
제5화 진주 목걸이 대본 어디에도 주인공 2차장이 남의사와 언어적 계약을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심리치료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치료 전략 선택하기라는 책에 있는 문구를 인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 및 목표의 결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적 과정이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준비 상태, 내담자의 동기, 치료에 대한 기대를 비롯해서 내담자마다 다양한 변수 및 치료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담자의 특정 측면들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료의 목표와 목적을 결정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잘 살펴야 한다. 치료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뿌리 깊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비롯하여 치료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은 사람, 혹은 공격적 성격 패턴을 보이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을 보이는 사람. 제5화 진주 목걸이의 주인공 2차장은 의사와 함께 치료 목적도 목표 결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차장은 치료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5화 진주 목걸이에서는 주인공 혼자 연기합니다. 이것은 알코올 탐닉증에서 소개했던 사이코드라마의 모노드라마라고 보아야 할지 사이코드라마의 오토드라마라고 보아야 할지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대사는 37번 장면에서 남의사가 2차장 부인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듯 말했던 대사입니다. 의사, 목소리 해설로. 원래 입원해서 치료받을 사람은 남편이지만 남편을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인을 입원시킵니다. 왜냐하면 부인을 집에 있게 해서는 불안신경증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 나온 1980년대 중반에도 이런 치료 전략을 사용했을지, 외국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이런 치료 전략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에서 2차장의 어머니와 누나가 2차장 아내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의 협조는 치료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5화 진주 목걸이에서는 심리극 장면이 등장하긴 하지만 특정 기법을 볼 수 없었고 편집증과 의처증을 살펴보는데 도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위해 가족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 드라마 당신 제5화 진주 목걸이에 나오는 사이코 드라마는 무의식을 파고 들어가 분석해주는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저는 갑자기 내담자에게 최면을 유도하고 주인공을 심리극 무대 위에서 오열하게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정신분석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의심을 내려놓고 함께 식사하고 술 한잔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남 의사의 진행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능력도 부족하고 비능률적인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저는 특정 학회에서 심리극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은 적 없고 외국에서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워온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의 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이코 드라마티스트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해온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고 이드치 연구소라는 1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역할과 장면을 설정하느라, 순간 제시되는 이야기들을 모으고 정리하느라, 혹시라도 주인공을 함부로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다양한 변수와 시행착오를 다루느라 늘 시간에 쫓기는 직영주식 심리극을 진행하는 직영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